우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내가 배운 것 중에서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내가 아는 놈으로 바꿔서 푼다가 원칙이었어, 맞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모가 곱해져 있네. 분모가 곱해져 있는 식을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나? 없어. 왜? S1, S2 바뀌기 때문에. 일종의 무슨 느낌이지 이게? KK 플러스 1 일종의 부분 분수 느낌이야. 그럼 부분 분수 느낌은 어떻게 풀어야 돼? 빼기로 만들어서 맞지? 그 식을 나열해서 소거시켜서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얘를 빼기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S인데 하나는 A네. 근데 S와 A의 관계가 있지 않나? 그게 합과 일반항 관계의 본질이야. 아, AK 플러스 1 뭐로 바꿀 수 있지?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로 바꿀 수 있나? 이러면 이제 두 개의 항으로 찢어지니 안 찢어지니? 찢어지지? 이해돼? 그럼 SK 곱하기 SK 플러스 1분의 AK를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제 두 개가 찢어지면서 빼기로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야. 첫 번째 식은 SK분의 1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SK가 약분되니까 S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지. 연속되는 수의 뺄셈이 되는 거지. 이제 나열 한번 해볼까? S1분의 1 빼기 S2분의 1. 두 번째 항은 S2분의 1 빼기 S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서 마지막 항은 S10분의 1 빼기 S11분의 1 되겠지.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사라지니까 결국 내가 필요한 거는 S1분의 1 빼기 S11분의 1 이 두 개만 필요하더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문제에서 첫 장이 이고 맞지? S1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네. 첫 장이 2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첫 장이 S1이잖아. 그래서 얘가 2인 거야. 그런데 결론은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 문제에서. 그 S1 11을 구하는 방정식이 돼버렸네. 1차 방정식. 따라서 분수 계산하면 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문제라는 게 카테고리가 결국은 뭐니? 교육청 기출 기준이 내가 배운 걸 이용해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모양을 보면 처음에는 막 야, A도 보이고 S도 보이고 이런데 알고 보니까 A와 S는 관계가 있는 거고 분모가 곱으로 바뀌는 거는 그거는 분수 계산에서 유리화시켜서 루트 빼기 루트의 꼴이나 부분 분수의 꼴이다라는 거를 이제 했던 거를 감을 잡아야 되는 거지. 전부 다 내가 아는 걸 기본으로 해서 풀어내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 또 338번 첫 장부터 10장까지 합을 구하라. 그럼 규칙을 알아야 되잖아. 1, 4분의 3, 2분의 1, 16분의 5. 이 상태에서 뭐 규칙이 뭐 보이나? 잘 안 보여 맞지? 근데 느낌상 4, 16 뭐가 곱하기로 올라가지 않니? 그럼 요거를 가운데 이쪽에 있는 누구로 바꿀까? 8분의 4로 바꿔볼까? 3, 4, 5인데? 맞지?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는데 왜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가지?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걸 바꿔보는 거야. 내가 분명히 수열이 보여야 풀리는 거니까. 머리를 써야 돼. 그러면 느낌상 이 위에는 뭐겠니? 3이니까 2겠지 뭐. 그리고 여기는 2가 곱해지면서 올라갔으니까 나누기 2겠지 뭐. 그럼 얘는 저절로 1분의 1 아니겠니? 그러면 얘는 1, 2, 3, 4, 5. 얘는 1, 2, 4, 8, 16. 이거 무슨 수열의 합? 몇 곱수지. 하나는 등차고 하나는 등비잖아. 그러니까 몇 곱수에 합구하는 거니까 나열하면 몇 곱수 나와 안 나와? 맞지? 10화까지 나열해서 몇 곱수 공식으로 풀면 다. 풀어줘? 몇 곱수 푸는 거 알아 몰라? 10판까지 나열한 다음에 공비를 곱해서 한 칸 밀어가지고 빼서 등비를 이용해서 식이 좀 복잡하지만 풀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보이잖아 몇 곱수라는 게. 결국은 고치면 뭐야? 다 내가 배운 필수 예제에 있는 유형이 나오는 거야 결국에는. 맞죠? 안 보이면 연구를 해야 돼 그거를. 뭐를 고칠까? 왜 갑자기 내려갔지? 4에서 16으로 왜 갑자기 가는데 왜 가운데 2가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자체가. 그 느낌상 보면 딱 이렇게 곱하기로 간다면 8 정도 되지 않을까 하니까 위에가 4가 나오면서 딱 위는 1씩 올라가고 밑에는 2, 2배로 올라가고 보이잖아 눈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착안을 해내야 됩니다. 또 343번. 이건 다 풀었고 다 343번 어려운데 잘 풀었네. A1의 10이고요. A n 플러스 1의 An의 관계식을 줬네. 집에 가서 마저 풀어오고 가.
시그마인데 로그네. 그럼 결국은 이 AK를 알아내야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니? 맞죠? AK를 알아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AK를 알아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AN이 이런 어떤 이상한 곱으로 된 식으로 나왔는데 이 A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겠지. 그냥 봤을 때 뭘 해야 될지 딱 안 돼. 이게 인수분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뭐 어디다 써먹으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나열해서 이 3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로고를 더 쓰면 진수가 계속 곱해지는데 곱하기가 곱셈없이 막 강이 늘어나니까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맞지? 결국 AN을 구해야 되겠네요. 머리를 쓸게요. AN을 구해야 되는데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AN을 구해야 되는데 AN을 구해야 되는데 AN 플러스 1이 2차로 나온다. 만약 A를 식으로 구하겠다 지구야.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거를 막 AN을 막 변형시켜서 구하는 게 잘 안 보여. 맞지? 뭔가 분명히 곱하고 나누고 하면서 변형시키면 분명히 치환의 시스템에서 뭔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잘 안 보여. 그래도 이건 풀어야 돼. 맞아야 돼. 맞지? 어떻게 할 건데? 수열을 모르면 그냥 쫙 한 10개 나열해놓고 그 수열이 개차가 되든 등차가 되든 등비가 되든 몇 급수가 되든 되겠지. 맞죠? 어쨌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나열해야지. 나열해봐. 일단은 어떤 식이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예 이게 만약에 식이 너무 크게 증가된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AN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올 때도 있어. A1은 10이니까 10이고 맞지? A2는 여기다 1 넣은 거잖아. 1. A1의 제곱 10의 제곱 100 더하기 1 넣었으니까 10이니까 130이겠네. 맞지? 맞지? 숫자가 좀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개차 수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지? 개차가 등비로 나가면 숫자가 크게 나올 수도 있어. 개차가 등차일 필요는 없어. 몇 개는 해보자는 거지. 거기다 2 넣으면 A3는 2 넣으면 A2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이니까 꽤 크지. 16,900이 나올 거야. 맞지? 거기다가 여기다 2 넣었으니까 130 곱하기 3이니까 390이겠네. 맞지? 390. 그럼 17,290이 나오겠네. 숫자가 너무 크게 증가했지? 근데 곱하기를 증가하나? 13 해도 이게 13 정도가 아니잖아. 숫자가 너무 커지지. 이래가지고는 구하기는 감당이 힘들 것 같고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겠네.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선생님 생각에는 얘가 지금 일단 AN으로 묶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랑 얘가 모양이 같지 않니? 묶으면. 그치? 일단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고 N이 구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모양 맞추는 것 같아. N을 묶어버려. 그럼 AN 더하기 3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왔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 얘를 넘겨버려. 그럼 결국 AN 더하기 3이라는 거는 뭐야? AN분의 AN 플러스 1로 바뀌겠네. 요 놈을 바꿔버리면 분수의 로고니까 로고를 나열하면 사라지겠네. 소거되겠네. 1차의 난수의 분수잖아. 그래서 K를 바꿔 넣어버려. 로그,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더하기 3이 K를 넣으면 AK분의 AK 더하기로 바뀌겠네. 자, 이제 나열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로그 A1분의 A2 더하기 로그 A2분의 A3인데 덧셈은 곱셈이니까 A2분의 A3 이렇게 가겠네. 사라지네. 결국은 30을 넣으면 A30분의 A31 되겠지. 따라서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사라지니까 결국 살아남은 건 로그 A1분의 A31이네. A1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다 맞지? 그럼 10은 로그를 분리시키면 로그에 A의 31 빼기 1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네.
이게 아니라 2번이 되겠네요. 아 2번이 아니야. 몇 번이니?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AN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안 구해지고 저 모양을 만들어서 분수꼴로 고쳐서 소거시키면서 보기에서 답을 찾는 종류의 문제. 왜? 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크기의 구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머리를 쓰니까 문제가 해결되네요. 어쨌든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돼. 일단은 안 나온다 싶으면 나열도 해보고 와 나열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고쳐야 돼. 그 모양을 최대한 같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게 같으니까 묶어내고 싶은 욕심이 막 나잖아. 묶어냈더니 비슷한 모양이 나와. 그러면 K로 바꾸고 이걸 갖다 바꿔보는 거지. 변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풀리더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바뀌지만 연구해보면 결국은 뭔가 방법은 나와. 어떤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또 내가 눈에 더 잘 보이게 돼. 선생님도 문제 오랜만에 풀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법이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지. 시도해 보다 보면 그럼 풀리는 거니까. 군수열 하나 하고 오늘 한 단원 진행해 볼게요. 군수열은 말 그대로 군대 무리군이야. 무리를 지어 있는 게 군수열이야. 저 무리를 지어 있는데 수열을 왜 무리를 지어요? 그렇지. 이게 그룹으로 묶어야 이 이야기가 더 쉬우니까 무리를 지어서 수열의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그거를 그냥 1항부터 딱 세니까 이게 그게 몇 번장인지 그 수의 합이 얼마인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불규칙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룹핑을 하는 거야. 짝을 딱 지면서 무리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몇 번째 항이 누구인지 이거를 찾아내기가 쉽더라는 거야. 그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일종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예 불규칙한 거를 무리를 지을 수는 없어. 즉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첫 번째 항 1로 시작해. 그 다음 1, 2를 적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그 다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부터는 또 1, 2, 3을 적는 거야. 그 다음은 1, 2, 3, 4를 적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런데 이게 A 1999번째 항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 근데 1999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이게 분명히 규칙은 있는데 그 수가 1, 1, 2, 1, 2, 3, 1, 2, 3, 4 가니까 1999보다는 분명히 훨씬 작아질 거야. 왜? 수가 중복되면서 나열되니까. 근데 그게 누군지는 예측하기가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지. 맞죠? 근데 분명히 규칙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 그걸 그룹핑하는 거야. 어디를 끊을까? 한 개, 두 개, 세 개씩 움직이고 있잖아. 이거를 1군이라고 하는 거야. 1군. 이거를 2군이라고 그룹을 2그룹으로 만드는 거야. 얘를 3그룹으로 만드는 거야. 3군. 얘는 4군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의 n군은 항이 몇 개 있는 걸까? 1부터 n까지 항이 n개 있는 게 n군인 거야. 1군은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만 있는 거고 2군은 1부터 2까지 자연수 2개가 있는 거고 3군은 1부터 3까지 3개 항이 있는 거고 n군은 1부터 n까지 n개의 임의의 자연수가 나열되어 있는 게 n군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1999번째 항이라는 거는 몇 군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이게 몇 군인가부터 찾아야 돼. 맞지? 그 그룹이 어딘지부터 알아내면 거기부터 카운트하기 좋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체크하냐면 이 군의 항들이 즉 2군의 끝항은 사실은 몇 항인 거야? 1 더하기 2에서 3항인 거야. 3군의 끝항은 누군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사실은 6항인 거야. 알겠니? 즉 이 군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바로 특정 군의 마지막 몇 번째 항인지를 알려주겠네. 맞죠? 숫자들의 합이, 개수의 합이 즉 실제 그 마지막 숫자가 처음부터 세웠을 때 몇 번째 순지를 알려주는 n항이 되는 거야. 원래 일반항으로 치면. 맞지?
그럼 우리는 1999니까 뭐를 조사해야 되겠니? 여기에 막 가다가 보면 자, 요 n군의 항이 다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 몇 개의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k지. 즉 이까지 나열된 항의 개수는 2분의 n 더하기 1개의 항이 총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물론 이것이 1군밖에 없다. 그럼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 개인 거야. n이 2일 때는 2군까지 있으니까 항이 3개인 거야. n이 3일 때는 즉 항이 6개인 거야. n이 4일 때는 4군까지 있으니까 항이 10개인 거야. 이미 n군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개의 항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즉 1999가 몇 번째 항인지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이 1999에 가까운 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자. 맞지? 그러면 1999라고 하고 가까운 수니까 뭐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n을 찾을 수 있겠니? n 플러스 1에 2를 곱했으니까 얼마야? 즉 3998 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근데 2차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어렵고요. 자연수니까 그냥 갖다 놓고 찾는 겁니다. 즉 3000이니까 4000에 가까운 수지 사실은. 그럼 4000에 가까운 수니까 누구를 제곱하면 제곱수 60의 제곱은 3600이지. 70의 제곱은 4900이지. 즉 n에 60이나 70 사이에 있는 수를 넣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n에 한 어떤 수를 때려 넣어보자. 30600보다는 크니까 즉 한 60, 한 4 정도 한번 때려 넣어볼게. 그럼 이걸 계산하면 64 곱하기 65라고 생각해볼게. 5, 4, 20, 5, 6, 30, 32, 6, 4, 24, 6, 6, 36, 38 어떻니? 4160 꽤 빨리 증가한다 맞지? 그러면 좀 낮출까? 60 한 이 정도로 한번 낮춰보자. 그럼 63을 곱하면 되겠지. n과 n 플러스 1의 곱이니까. 그러면 3, 2, 6, 3, 6, 18, 6, 6, 6, 22, 6, 6, 36, 37 어때? 3906이 나왔어. 3906 99 정도 차이 나는데 어쨌든 n이 즉 뭐가 되면 62가 되면 이게 무슨 뜻이니? 여기에 62군이 있는 거야. 맞지? 62군까지를 싹 다 더하니까 자 여기다 62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62를 넣으면 2분의 62 곱하기 63 이것이 뭐다? 개수잖아. 2를 약분시켜주면 63 곱하기 31이 되는 거지. 1, 3은 3, 1, 6은 6, 3, 3은 9, 3, 6, 18 되니까 3, 얘면 5, 9, 1, 9, 5, 3. 즉 62분의 마지막 항이 1953번째 항인 거야. 이해됐니? 즉 우리는 그러면 1999번째 항이라는 거는 53인데 99가 되면 되겠네? 얼마만 더하면 돼? 46만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몇 군에 나오겠니? 63군에서 그럼 1부터 63까지가 나열되어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몇 번째 항? 46번째 항이지. 근데 카운트가 1부터 되지 않니? 그럼 당연히 46이 바로 1990번째 항인 거야. 처음부터 셌을 때.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군 전체의 합을 구할 수도 있고 특정 군에서 몇 번째 항인지도 알아낼 수 있고 그거를 알아내면 이 앞에 있는 군의 개수를 계산한 거에다가 여기서 늘어난 46개의 항이 있으니까 전체 개수를 다 더해서 처음부터 셌을 때 얘는 몇 번째 항이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더라는 거지. 군의 특징을 이용해서 알아내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못 구하는 거를 저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의 첫 번째 항을 구하거나 군의 마지막 항을 구하는 공식도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전체 군의 합을 구하는 그런 것도 공식화 시켜지기도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풀면 풀리는 문제가 있더라. 이제 하나 약간 엑스트라로 좀 더 난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요. 수열이 각 항이 갖는 규칙을 파악하여 규칙성을 갖는 그룹으로 묶는다.
왜? 그냥 나열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룹으로 규칙이 있는 부분을 묶어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 1로 시작하는데 2, 2, 3, 3, 3, 4, 4, 4, 4. 자, 어떤 자연수로 한 개씩 증가하는데 개수가 늘어나면서 막 나열되고 있어. 이때도 1999번째 항을 구하라. 맞지? 이 언뜻 감이 안 와면 개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럴 때도 뭐가 좋아? 그룹핑을 해주는 게 좋겠지. 맞지?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1999번째 항이 몇 군에 속하는지를 알면 그 군의 번호가 바로 뭐야? 이거는 4군은 다 4잖아. 만약에 1999번째 항이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뭐 63군이야. 그럼 63이 답인 거지 바로. 왜? 모든 항의 군에 있는 수는 같으니까. 맞죠?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군의 항의 개수도 체크해야 되고 각 군의 첫 번째 항이 누구로 시작되는가 체크해야 되고 각 군의 항이 몇 개인지를 알았으니까 끝항은 또 누군지도 그 군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겠지. 군 안에서 수열의 규칙을 이용해서 즉 첫째 항, 군의 첫째 항과 군의 마지막 항을 군의 어떤 수열이냐에 따라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잖아. 특정 군 안에서 맞지? 아까는 특정 군 안에서 일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었고 군의 마지막 번호가 바로 그 군에 있는 개수가 마지막 번호랑 같았어. 왜? 1부터 1, 2, 3. 3군은 1, 2, 3으로 끝났으니까 군의 번호가 끝나는 숫자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의 수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발견해서 n군의 총합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즉 군 전체의 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야, 말이 표현이 이상하다. 한 특정 군의 합을 구할 때도 있고 그 군을 시그마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이 군을 합을 일반으로 놓고 시그마해버리면 1일 때는 1군의 합이 되는 거고 2를 넣으면 2군의 합이 되는 거야. 이러면 군 전체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말 표현을 잘 봐야 돼. 특정 군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지 즉 처음부터 누적된 군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는지 표현을 잘해야 돼. 즉 합 속에 합이 또 나오기 때문에 말의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착각하면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n군의 총합을 구할 때는 특정 군이 이렇게 있어. n군이 여기 이렇게 있어. 기본적으로 이 특정 군의 첫째 항이 누구냐? 즉 n군의 첫째 항이야. 그걸 a 뭐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n군의 마지막 항은 an이 되겠지. 맞지?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 a1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지. 그래서 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걸 나열할 때는 앞에 거를 a1으로 넣으면 이걸 a1으로 넣을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 a1에 의해서 얘는 새로운 뭔가로 바꿔줘야 돼. 뭐 b1으로 바꾸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a1을 이용한 n과 a1을 이용해서 이 b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이 전체가 연결된 어떤 수치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따로 넣을 수는 없고 풀 리는 없는 거고요. 근데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약간 추상적이잖아, 맞지? 어떤 군인이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그래서 특정 군의 합을 이용해서 그거를 시그마하면 어떻게 되니? 즉 K개 군의 총합을 구할 수도 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특정 군의 합을 SN을 했을 때 그 SN을 즉 이거는 n군까지 총합을 SN으로 넣었네. 그럼 n군까지 총합이야. 그럼 여기서는 특정 군의 합을 어떤 즉 AK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를 넣으면 이 A1은 첫째 항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1군의 합, 2를 넣으면 2군의 합, 그럼 전체 군의 합. 그래서 K개 군의 총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AK 자체를 하나의 항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니? 특정 군의 합으로 지금 여기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1군의 총합, 여기다 2를 넣으면 2군의 총합, n을 넣었으니까 n군의 총합. 그거를 싹 다 시그마하라. 뭐야? 모든 군의 총합. 이해되겠죠? 그래서 가끔씩 또 분수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있어. 그럼 분모 분자를 잘 보면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 군을 그룹핑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지금 그래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니? 110번장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니? 1, 1, 2, 1, 2, 3, 1, 2, 3, 4. 무슨 수열이다? 이런 거를 분수리란다. 그러면 1군은 1, 2군은 항이 2개, 3군은 항이 3개, 4군은 항이 4개, 5군은 항이 5개. 자, 우리는 n군을 가정을 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있는 게 뭐다? n군이 되는 거지. 자, 110항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즉
n군 전체 항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니까 n까지 더한 게 전체 개수지. 그래서 총 개수는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우리는 몇 군에서 110항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댔지. 그러면 이거를 110이라고 근사값을 생각을 해봐. 부도식으로 작다 놓든 크다 놓든 관계없습니다. 그럼 대충 곱하면 n과 n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얼마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220되는 n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누구를 곱하니? 15의 제곱은 225잖아. 대충 한 14 정도 때려 넣으면 되지 않겠니? 14와 15를 곱하면 14를 넣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5, 4, 20, 5, 1은 5, 70이고 1, 4는 4, 1, 1이니까 얼마야? 210이지. 그럼 210이니까 2로 나누면 얼마야? 105개의 항이 있는 거야. 몇 군에서? 14군까지가. 그럼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14군이 있는데 누구 있니? 1부터 n까지니까 1부터 14까지 나야 되겠지. 그런데 이 14군까지를 싹 다 더하면 여기 있는 총 개수가 14를 넣었을 때 즉 자연수의 총합과 같으니까 몇 번째 항이야? 얘는 105번째 항이 되는 거야. 우리는 110번째 항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디 있는 거야? 14군 다음 군 15군의 5번째 항이겠지. 그럼 이거는 1부터 시작하니까 숫자는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래서 15군의 5번째 항이고 그 항은 5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또 다른 걸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또 군수율입니다. 1, 3, 3, 5, 7, 7, 7. 자,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n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 그럼 뭘 찾아야 되는데? n군의 첫 장부터 찾아야 돼. 근데 잘 보면 앞에 것만 다 봐. 1, 3, 5, 7. 그러면 n을 넣었을 때 누가 나오겠니? 이 자리는 2n 빼기 1입니다. 맞는가 볼까? 9을 넣는 겁니다. n이 9입니다. 이제부터는 1을 넣으면 1군의 첫 장은 1이지. 1을 넣으면 2군의 첫 장은 3이잖아. n군의 첫 장은 2n 빼기 1인 거야. 그리고 나열 되겠지. 어떻게 나열 되니? 똑같은 수네. 2n 빼기 1까지 나열 되겠네. 항은 몇 개겠니? 1개, 2개, 3개, 4개니까 이게 n개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 n군의 합도 구할 수 있나? 2n 빼기 1이 n개 있으니까 n 곱하기 2n 빼기 1이지 뭐. 이 특정 n군의 합, 특정 군의 합이야. 그거 얼마야? 2n 빼기 1 곱하기 n이지 뭐. 2n 빼기 1이 n개 있으니까. 그럼 맞는가 볼까? 1군의 합은 1이지. 여기다 1 넣으면 1 곱하기 1이니까 1 맞지. 여기다 2 넣으면 2군의 합이 나와야 되지. 여기다 2 넣으면 2군의 합은 6이지 6. 1 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 맞니? 여기다 3을 넣으면 5 곱하기 3이니까 15지. 3군의 합은 5가 3개 있으니까 15 맞잖아. 특정군의 합이 되는 거지. n군 전체 합을 구하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시그마 k로 바꿔서 n으로 넣고 2k 빼기 1 곱하기 k 하면 2k 제곱 빼기 k 시그마 공식 두 가지 사용하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만약에 7군까지 합을 구하라 그럼 7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7군까지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한 합도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문제 풀어보자. 25는 몇 항부터 몇 항까지 계속되는가? 25가 있는 항은 이게 군의 첫 장이면서 동시에 군 안에 있는 모든 숫자 아니니? 그럼 얘가 25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 넣으면? 26 빼기 1이니까 얘네 13을 넣어야 되네. 얘는 몇 군에 있다? 13군에 있고 13군은 즉 1군은 항이 1개, 2군은 2개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다? 13개가 있겠지. 그래서 몇 항부터 몇 항까지 계속된다. 그럼 그걸 찾아야 되네. 자, 그럼 12군까지를 계산해야 되겠다. 1, 2, 3, 4니까 자연수잖아. 2분의 n 플러스 1 하니까 78개 항이 나열되어 있네. 그럼 13분은 78개 다음 번부터 나오니까 78개 항, 다음 항이니까 79번째 항부터니까 A는 79번째 항부터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나열되는 거야. 몇 개가? 13개가 나열된다고. 항의 번호랑 같으니까. 그럼 이 13개가 나열되니까 이 개수가 13개니까 이 수에서 이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1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되겠니?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80이니까 뺐을 때 즉 93이 되면 되겠네. 맞지?
맞나? 91이 해야 되나? 여기서 이걸 빼면 그치 91이 돼야 되겠네.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 작게 잡아줘야지 맞지? 그걸 빼면 12고 양쪽이 다 들어가니까 1을 더하면 13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79번째부터 91항까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1을 줘버리니까 90하고 80의 합이니까 170이라는 답이 나타나겠네. 얘는. 첫 장부터 50방까지 합을 구하라. 어떻게 구할까? 군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짜투리는 따로 더해야 돼. 그러면 몇 군까지 합을 먼저 계산할까? 1군은 1개, 2군은 2개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군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뭐 있었어? 여기 있었다 맞지? 맞지? 첫 장부터 50항까지니까 50항이 몇 군에 소수되는 것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증가하니까 1부터 9까지 합이 얼마야? 45지. 맞죠? 그럼 항이 9개 있으니까 즉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3, 그 다음에 9군이니까 얼마야? 9, 2, 18 빼기 17. 즉 1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9군이 있어. 9군은 여기다 1을 넣으면 17로 시작하는 애겠지? 17이 9개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항이 1개, 항이 2개, 항이 3개, 항이 9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45개야. 그럼 결국 우리는 10군에서 즉 여기다 10을 넣으면 20 빼기 1이니까 19, 19, 19, 19, 19 이렇게 가겠지. 근데 50개 항의 합이니까 몇 개만 추가로 더해주면 돼? 5개만 추가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9군까지 합이야. 아까 전에 군의 합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요거를 2K 빼기 1K 해주면 9군까지 합이 구해집니다. 거기다가 19를 5개니까 5, 1은 5, 5, 9, 45 95만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50화까지 합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시그마 공식은 이거 계산해야 되고 할 수 있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죠? 이거는 나열해서 K제곱과 K로 분리시켜서 계산해야 됩니다. 공식을 따로 써야 되니까.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개수를 조절하고 끊어주면서 이제 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그마 공식을 써서 나눠서 95를 따로 더해줬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분수로 나열된 분수를 보자. 자,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자, 어떤 느낌이니? 그룹핑되어 있는 느낌이지? 어떻게 그룹핑 시킬까? 분모가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야겠다. 1구는 분모가 2인수네. 2구는 분모가 3인수고 대신에 분자는 자연수로 즉 2개니까 1, 2 자연수로 1부터 3까지 분자로 기준으로 그룹핑해도 관계는 없겠네. 저절로 분모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핑을 했으니까 n구는 누굴까 생각해야 되겠지. n구는 누구겠니? 분자는 당연히 1부터 2부터 해서 n까지 있을 거고 맞지? 군의 번호보다 하나 어떠니? 큰 수지. 그래서 분모는 전부 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되고 마지막 항은 보니까 하나 큰 수가 되니까 분자가 하나 작으니까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n분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20분의 19가 몇 항인가를 찾아내야 돼. 20분의 19 누구겠니? 분모가 20이니까 20이 되는 거는 쫙 가면 이 중간에 어딘가 뭐 나오겠지. 누가 이 중간에 점점점 요 사이에 자 20분의 19는 보니까 얘가 하나 자꾸 큰 수잖아. 마지막 항이네. 맞지? 근데 이것도 20분의 1로 시작하겠지. 자 2, 3, 4 자연수 순가니까 얘가 1군이고 얘가 2군이고 그럼 항이 하나 그러니까 19군이겠지. 그렇지. 19군의 몇 번째 항이야? 19번째 항인 거지.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셌을 때 몇 항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 그러면 18군까지 꺼내야지. 근데 첫째 군은 항이 1개, 둘째 군은 항이 2개. 아 그러면 18군까지 항은 1, 2, 3, 4부터 18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더하기 1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네. 시그마 k니까 맞지? 그래서 약분시켜주니까 9, 1은 9,
99, 81, 171개네. 그럼 이거는 171개에다가 플러스 몇 번째라고? 19번째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190번째 항이 되는 거야. 190번째 항이다. 그래서 찾아내고요. 그 다음 100항을 구하시오. 100항을 어떻게 구할까? 항의 번호가 1, 2, 3, 4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일단 2분의 n 플러스 1이 항의 n군까지 항의 개수잖아. 그럼 이게 100 이전에 들어가면 어디서 멈출까? 그럼 대충 뭐 근사값을 100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선생님. 근사값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n과 n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군 그 이전의 항을 구해야 되니까 200이 되는 수를 찾는 거야, 맞지? 그럼 이 두 수를 1차이 나지만 머릿속으로 제곱수라고 생각해 볼게. 15의 제곱은 225잖아. 그러니까 14, 15 그 정도 선에 있겠지. 그럼 14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14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14 곱하기 15가 되고 2분의 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105지. 이러니까 넘어버렸지 일단. 넘어버렸다는 말은 넘어도 뒤에서부터 세면 되니까 관계는 없어. 자, 누구를 넣냐면 14를 넣었어 분명히. 그랬더니 2가 약분되면서 7 곱하기 15가 돼서 105가 됐어. 즉 14군까지의 항의 합이 몇 개야? 마지막 항까지 센 게 105개인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100번째 항은 여기서 거꾸로 카운트하면 되겠네. 이거 105번째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 항이 누군데? 자, 번호는 군의 번호보다 하나 큰 수였어. 맞지? 그럼 15분의 14로 끝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거꾸로 카운트해. 그럼 15분의 13, 12, 11, 10. 자, 얘가 105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한 개 더 가야 되겠네. 100번째는 맞지? 그럼 15분의 10 아래니까 뭐야? 9 이렇게 되겠네. 이게 100번째 항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뒤에서부터 거꾸로 카운트해서 잘 세야 돼. 잘못하면 한 개 틀리니까 일부러 꼼꼼하게 센 거야. 암산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확실하게 그냥 맞추는 게 나으니까. 괜히 막 빼기로 세다가 한 개 더하거나 빼서 잘못 셀 수도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 다음 자연수를 오른쪽 같이 배열할 때 위에서 5번째 줄에 왼쪽에 있는 왼쪽에서 111번째 수에 구하라.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떤 규칙이 보이니?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까지 한 개, 세 개, 5개, 7개. 맞죠? 이게 옆으로 안 나열돼 있고 정사각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항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맞지? 기역자로 꺾으면서 뒤집어진 기역자로 꺾으면서 어떤 나열되는 수가 있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일단 그룹핑을 하면 1, 2, 3, 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지시한 상황을 따르는 거니까 위에서 5번째 줄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네. 여기 바로 나오는 애네. 그럼 5번째 줄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분명히 맞지? 분명히 수는 이렇게 일씩 커지는 거야. 그런데 웃긴 거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서는 위로 올라서 일씩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몇 번째 있는 걸 찾는 거야. 그렇지. 저 뒤에 여기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꺾은 게 아니잖아. 어디서 꺾었겠니? 저 밑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때 나타나는 거겠지. 맞죠? 그럼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니? 이 개수가 꺾어지는 개수가 어딘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게 11번째니까 먼저 뭐를 찾아야 돼? 이게 11번째니까 여기서도 꺾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즉 여기서도 분명히 여기서 몇 번째야? 11번째야. 즉 이 수가 11번째에서 꺾이는 수가 있는 항의 세로가 몇 번째인지 요거를 찾아야 맞지? 그럼 이 수에서 일식 증가시키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방법으로 접근이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 규칙을 또 잘 보면 어떤 게 보이니?
1, 4, 9, 16 제곱수네. 그러면 여기가 11번째 아니니? 그러면 여기 누군지 알 수 있니?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11번째니까 얼마야? 11의 제곱 얼마야? 121이겠네. 그럼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치? 121 여기는 120 119 그 다음 여기는 118 여기는 117 다섯 번째 줄에서 11번째니까 이거 찾는 거 아니니? 답은 117이네. 이건 거꾸로 제곱수를 이용해서 거꾸로 가는 게 더 좋네. 왜 이렇게 일식 증가하니까 저기서 거꾸로 일식 거슬러 올라가면 되잖아. 여기서 찾아가려면 좀 어려워 보이고. 이해되겠니? 일식 작아지고. 뭐라고? 일식 작아지고. 여기가 지금 2, 3, 4잖아. 5, 6, 7, 8, 9잖아. 10, 11, 12, 13, 14, 15, 16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일식 증가하면서 이렇게 갔잖아. 그럼 거꾸로 내려가니까 다른 게 어떻게 되겠니? 지금 일식 작아지고 있잖아. 9, 8, 7, 6 이렇게 16, 15, 14 대신에 자기 그 라인 안에서만 작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까지가 라인이니까 여기까지는 작아지는데 이미 위에서 스톱했잖아. 이까지 지나지 않잖아. 여기서는 가다가 꺾어야 되는데 요거는 뒤로 가면 딱 거기서 멈춰도 되잖아. 이해되겠어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 또 어떻게 볼까? 일단 우리가 뭘 찾는 게 목적이야? 즉 다섯 번째니까 얘가 지금 다섯 번째인데 중요한 거는 이 한참 왔을 때 요거 찾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쭉 왔을 때 맞지? 요거 찾는 게 목적이지. 근데 우리가 이게 몇 번째라고 배웠어? 11번째라고 배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볼게. 이 항을 1항으로 볼게. 이 항을 2항으로 볼게. 이걸 3항으로 볼게. 이걸 4항으로 볼게. 얘는 몇 번장이야? 11항이 되는 거지. 대각선으로 수를 잡았으니까. 근데 이 수를 볼까? 1, 2, 7, 13 이렇게 가고 있지. 자, 개차수를 볼까? 1, 5 얼마야? 1, 5, 6?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1 얼마야? 3이지. 왜 이래? 수를 잘못 적었어. 1, 3, 7, 13이지. 얼마야? 1, 얘가 2, 그 다음에 얼마야? 4, 6 뭐야 밑에는? 등차수라니. 그럼 한 계단 아래에서 등차가 나왔으니까 요 위에는 원수율이네. 밑에 그는 공차가 2인 등차수율이고. 그럼 이 개차수를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요거는 2N이니까 2K를 적으면 되겠지. 따라서 1 더하기 2 밖으로 내보내고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 역할을 N 빼기 1이 하고 있으니까 N하고 1을 더하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약분시켜주니까 일반항이 나왔습니다. N제곱 빼기 N 더하기 1입니다. 자 여기 1 넣으니까 1제곱 빼기 1 더하기 1은 1 맞지? 여기다 2 넣으니까 4 빼기 2 더하기 1은 3 맞지? 여기다 3 넣으니까 9 빼기 3 6 더하기 1은 7 맞지? 여기다 11 넣으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대각선에 있는 거. 그 11 넣으면 121 빼기 11 그러면 110인데 1을 더했으니까 이거는 101이네. 이해됐어요? 101이니까 우리는 이 101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즉 다섯 번째 줄에 오면 멈추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찾으려면 몇 개 올라야 되는지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지금 이 번호를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101이니까 이 앞에 있는 수가 누군지 알 수 있니?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일식 증가하는 거 아니니? 이게 몇 번장이야? 11번장이었어. 그럼 11번장이 101이니까 그러니까 10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가 총 11개잖아. 맞지? 11개니까 여기는 누구겠니? 90인가? 그럼 90이면 11개가 있는가 체크해보자. 여기서 이거를 뺀 다음에 1 더하면 12개인데 91이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91이고 얘는 101인 것도 알고 되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91인 거를 또 이해하는 1, 2, 5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91이 몇 번째 행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또 항의 개수를 한 번 더 계산해야 돼. 1, 2, 50이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인지 이렇게 해서 91이 몇 번째인지 알아야 돼. 그 얘가
몇 번째도 알면 여기서 몇 개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5번째 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몇 개를 거슬러 올라갈지 알잖아. 이렇게 풀면 이제 여러 번 계산해야 돼. 복잡해지지. 가장 빠른 건 누구였어? 이거를 끝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가장 빨랐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다 보면 방향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더 오래 걸리면서 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쉽게 풀리기도 해. 그래서 계속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풀이를 이걸 바로 인식한다는 전제가 이제 여기서 되어서 문제를 바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니?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한참 해가지고 시간 오래 걸려서 풀어내야 돼. 문제를 이제 많이 풀면서 자기가 인식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뭐.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수열까지 기본적인 수열의 형태는 다 끝이 났고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문제는 뭐 네가 풀면 될 거니까 선생님이 개념만 이론만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24분 정도면 충분히 이 개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정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즉 우리가 여태까지 뭘 배웠냐면 등차, 등비, 그 다음에 대차 수열, 몇 급수 이런 거 배웠어.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얘랑 얘가 있는데 얘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그 다음 걸 만들어내. 수열이라는 게 맞지. 이게 옛날에 뭐 서부 영화를 보면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막 씩 타들어가다 다이나마이트가 뻥 하고 터지잖아. 이게 연쇄적으로 뭔가 연결되면서 뭔가 일어나는 게 그게 수열이야. 수가 규칙성을 가지고 줄지어서 연달아 뭔가 쭈르륵 흘러가는 거지. 도미노 썰어지듯이. 그럼 수열의 기납적 정의도 마찬가지야. 공차가 2다 이러면 첫 장을 내가 1로 딱 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저절로 두 번째 장은 3이고 그 다음은 5고 그 다음 7이고 주르륵 생기는 거잖아. 공비가 5다 이러면 내가 첫 장을 2로 딱 지정해버리면 두 번째 장은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500이 되는 거고 맞지? 한마디로 어떤 AN에 대해서 그 다음 n-1번째 항과의 관계식이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너네 이미 아는 거야. 뭘 하는 거지? a 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2가 나온다. 이게 누구의 정의야? 연속되는 두 항인데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뺀 거야. 근데 2가 나오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n에 1을 넣으면 2항에서 1항을 빼도 2고 n에 2를 넣으면 3항에서 2항을 빼도 2고 n에 99를 넣어도 100항에서 99항을 빼도 2고 모든 두 항의 차이가 2다 이 뜻이거든. 공차가 2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첫 장만 지정해주면 저절로 모든 항이 주르르 다 나오지. 한마디로 n항과 n 플러스 1항 또는 n 플러스 2항 어쨌든 그 항들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를 귀납적 정의를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한 거야. 즉 n에 대한 관계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귀납적 정의는. 그럼 이거는 공차를 이용해서 귀납적 정의를 한 거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뭐도 있었어?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옆에 항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 이게 바로 누구의 정의야? 등차 중항의 정의지. 즉 가운데 항과 양옆의 항의 합을 이용해서 즉 등차 수열 이다를 우회적으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즉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둘 다 등차야. 단지 표현이 공차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했느냐 세 항을 연속되게 만들어서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했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지. 결국 이 식을 일반어로 만들어내면 등차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AN은 A1 더하기 N 빼기 1D다. 즉 AN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등차를 점화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점화가 뭐야?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거야. 즉 점화식이라는 거는 n에 1 딱 갖다 넣으면 그걸 이용해서 공차가 2다. 그럼 그 다음 줄줄이 나오는 거야. 불 붙듯이. 맞지? 첫 장과 공비만 정의하면 줄줄이 나오는 거야. 맞지? 개차 수율도 첫 장과 그 다음에 개차 수율의 어떤 일반 공차만 정의해줘도 원수율을 구해낼 수 있는 식이 공식화되었잖아. 그리고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수열의 기납적으로 정의된 모든 식을 n에 대한 관계식을 점화식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떤 임의의 수열에 대하여 첫 장에 값이 있고 첫 장이 지정되고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
그때 관계식에 1을 넣고 1을 넣고 3을 넣어보면 어떤 수열들이 줄줄이 구해진다 맞지? 그래서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등차 때는 등차 중항처럼 그렇게 수열을 정의한 것, 즉 두 항이나 세 항의 관계식으로 그 수열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돼서 정의된 것, 그거를 비납적 정의랍니다. 왜? 얘는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줄줄이 다 구해지니까. 그걸 비납적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서로 이웃하는 사이의 관계식들을 뭐라고 한다? 점화식이다. 하나를 넣으면 줄줄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 유형,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비납적으로 정의한 점화식은 공차의 정의. 위의 항에서 작은 항을 나눴을 때 R이다. 2항에서 1항을 나눠도 R이고 3항에서 2항을 나눠도 R이고 항상 하나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나누면 R이다. 모든 항의 비율이 R이다. 공비의 정의. 조심할 거는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나눈 게 R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뒤집어 놓고는 이렇게 줍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공비를 또 3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돼? 안 돼? 뒤집어서 3분의 1로 공비를 사용해야 되겠지. 그거를 등차 중앙의 정의, 등비 중앙 가운데항의 제곱은 양옆항의 곱과 같다.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한 것이 수열의 기랍적 정의로 표현한 거예요. 등차 등비를 우리가 n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했다. 즉 이런 식으로 공차 공비의 정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공차 공비를 등장 안 시키는 대신에 항을 좀 더 많이 등장시켜서 이것은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때 나타나는 식이다. 이거는 두 항의 비율이 일정할 때 나타나는 식이다. 즉 공차와 공비를 등장시키지 않고 어떤 관계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라고 이미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을 보자마자 이제 이거 넘기면 두 항의 차이가 있는데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6인 등차 수열이구나. 일반항 바로 구해버리면 끝. 자, 이거는 딱 보자마자 하나 낮은 항에서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네. 1항에다 2를 곱하면 2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2항에다 2를 곱하면 3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공비를 말하는구나. 첫째 항은 3이네. 그럼 일반항 바로 A, R에 M 빼기 1성 이렇게 적고 이걸 AN이라 해버리면 바로 등비수열 일반항을 구해버린 거지. 즉 이렇게 관계식으로 표현한 것은 점화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점화식 형태의 변백식들을 학습을 좀 할게요. 오늘 요 유형들까지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일단 이론만 설명할 거야.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별명이 개차수열입니다. 왜 개차수열이죠? 잘 봐. 하나 높은 항에서 하나 낮은 항을 뺐잖아. 그런데 FN입니다. FN. 이 FN이 숫자였다면 이거 뭐야? 두 항의 차이가 숫자야. 등차수열이지. 맞지? 근데 두 항의 차이가 n에 관한 식이야. 예를 들어 이걸 2n이라고 하면 A2에서 A1을 빼니까 2야. 근데 A3에서 A2를 빼니까 n에 2를 넣어야 돼. 4야. 그 다음 또 넣으니까 6이야 차이가. 차이가 변해. 그런데 그 차이가 이 2n으로 변해. 한마디로 이것이 두 수의 차이가 변화되는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n에 관한 식이잖아. 그것도 이 1차는 등차잖아. 두 수의 차이가 등차인 거야. 쉽게 말해 이런 거지. 1,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아니지 1, 차이가 등차해야 되는데 1, 2, 3이지. 1, 3, 5 이렇게 하자. 그럼 차이가 2, 2, 2. 이 자체가 등차야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게 아니라 뭐야? 두 수의 차이가 등차야. 그럼 두 수의 차이가 등차니까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차이가 등차니까 1, 2, 4, 7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두 수의 차이가 1이지. 두 수의 차이가 2지. 두 수의 차이가 3이지. 자, 일식 증가는 등차수열. 그럼 이 위에 거는 원수율이라고 했잖아. 등차수를 이용해서 원수율을 구해내는 공식을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일반항은 누구지? 그냥 n이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수의 차이가 n에 관한 식이고 변할 때 그 일반항을 즉 개차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야.
그럼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내는 거야. 원수열의 일반항 A는 어떻게 구해내는데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를 K로 바꿔서 딱 적어주면 이거를 계산한 게 이렇게 돼서 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첫째 항에다 누적해서 더해서 AN을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시그마로 처리했었잖아. 개차수열을 정의할 때.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자 뺐는데 식이잖아. 차이가 변해. 그래서 뭐다? 차이가 안 변하고 숫자였으면 등차. 차이가 변해. 그 한 단계 내려와서 바뀌는 건수가 개차수열인 거야. 그 이 FN이 바로 개차수열이니까 우리는 이제 보자마자 이 수열 일반항 구해버릴 수 있겠네. 아,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N을 K로 바꿔서 FK 시그마 공식 계산하면 바로 원수열의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차수열에서 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공식화 시켜버린 거야. 자, 왜? 뺐는데 숫자면 등차수열. 뺐는데 식이면 그 식이 두 수의 차이가 변하는 거니까 밑에 있는 개차수열. 그럼 그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원수열을 구하면 되는 거야. 뭘로? 공식이 있었잖아.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지금 BK 역할을 FK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공식 되어서 바로 보면 이제 개차수열인지 눈치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안 했던 거, 여태까지 안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 이것도 별명을 할게. 등차가 개수의 차이가 변하니까 개차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 얘는 갭이라고 별명을 지을게요. 그런 용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기억하기 좋아라고 그렇게 지은 거야. 자, 이 숫자가 상수였다면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되는 거잖아. 그건 뭐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 공비에 해당되는 이 수가 변해. n에 관한 식이야. 공비가 변하네? 그래서 개수의 차이는 아니지만 개수가 변한다고 해서 그래서 별명이 개수의 비율이 변한다 해서 개비수로 이름을 지을게요.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개차수열은 우리가 규칙을 이용해서 누적시켜서 더하면 되는 이걸 이용해서 공식화 시켰어. 근데 개비수열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아직까지 한 번도. 푸는 방법까지 같이 외워볼게요. 개수의 차이가 변하는 이 개비수열을 푸는 방법은 1항부터 n항까지를 나열해서 소거시킵니다. 나열해서 소거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 자, A1은 1입니다. A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이렇게 식을 줬습니다. 자, 방금 배운 것 중에 무슨 유형이 되는 거야? 자, 개비수열 유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을 등차로 볼게요. 가장 기본 베이스. 두 번째 유형은 등비로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등차의 변형꼴 개차수열 유형을 점화식 유형을 이제 규칙을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눠볼게.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유형 하고 있어요, 맞지? 네 번째 유형은 등비의 변형꼴 별명이 뭐라고? 개비수열 패턴이라고. 그럼 이 개비수열 패턴의 모양은 규칙이 뭐라고? 처음 배운다고 우리가 풀이법을 나열해서 소거시킨다. 일단 머릿속에 외웁니다. 이제 해볼까 그러면? 나열해볼게요. 나열한다는 건 뭐지? 수열을 나열한다는 거는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n까지 쭉 넣는 거야. 넣어볼게. n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a2는 1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a1이 되지. 그 다음 n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a3는 3분의 2 곱하기 a2가 되지. 자, 어떤 규칙이 있니? 넣는 번호를 기준으로 분자는 그 번호와 같고 이 수에 벌써 보면 분모는 하나 크고 맞지? 오른쪽은 분자에 있는 항의 번호와 같고 왼쪽은 분모에 있는 항의 번호와 같대 맞지? 자, 그러면 쭉 나열을 했다 치자. 몇 항까지 나열한다고? n항까지 나열한다고. 규칙을 알았으니까 a는 누구겠니 그러면? 이거 같으니까 n분의 가 되겠지. 위엔 누구겠니? n 빼기 1겠지. 오른쪽에 누구겠니? a의 n 빼기 1이겠지. 자, 이제 소거시킬 겁니다. 잘 보면 여기도 A1, A2 보이지? 여기도 A2, A3 보이지? n까지 다 보이지? 여기 같은 게 보여 안 보여? 양변을 곱해버립니다. 등식이니까 싹 다 곱하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싹 다 곱한 것들끼리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왼쪽은 나이라면 어떻게 돼?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쭉쭉 가서 AN 빼기 1 곱하기 AN이고 왼쪽은 이렇게 되지. 오른쪽은 일단 이 항의 번호만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A1 곱하기 A2 곱하기 쭉 가서 AN 빼기 1까지 곱해지겠지. 그리고 이제 숫자 곱해볼까? 누가 있니? 2분의 1 있었지. 그 다음 3분의 2 있었지. 어디까지 가니? n분의 n 빼기 1까지 있지. 자, 2항부터 n 빼기 1까지 2항부터 n 빼기 1까지 보이니? 둘 다 약분시켜서 없애버립니다. 누구만 남니? AN만 남지. 그 다음 오른쪽도 보면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누구만 남니? n분의 1만 남네. 그래서 일반항이 나와버렸네요. 나열해서 소거시킵니다. 알겠니? 어떤 거? 안 적어집니다. A1? A1은 아까 전에 1이라고 했잖아. 넣어줘야 지금. 맞지? A1은 1이니까 신경 안 쓰고 원래 있으면 넣어야 돼. 지금 이거 n분의 A1이야 원래. 근데 A1이 1이니까 n분의 1 나왔다고 선생님 이제 그거 계산 안 하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여기 뭐가 길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알겠니? 그리고 계산해서 이거 약분시키고 계산하고 답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비수율이 뭐는 건 지금 이 개비수율은 이게 꼭 뭐야? 이거 아니야. 지수일 수도 있어. 2의 n성. 로그일 수도 있어. 로그 2의 n.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마이너스 1 이런 걸 수도 있어. 가리지 않아. 지수든 로그든 루트든 분수든 삼각함수든 그냥 개비수율인 거야. 나열해서 소거시킨다. 왼쪽 오른쪽을 보통은 싹 다 곱해버리면 이게 지금 곱해버리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애가 곱해지기 때문에 사라지고 AN만 남는 거야. 그래서 곱해서 소거시키는 거야. 양변을 곱해서. 그리고 살아남은 숫자들만 계산하면 일반항 AN이 짠 하고 나오더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유형 개비수열 형태의 점화식입니다. 원래 이거 말고 이제 1차 함수권의 점화식이나 2차 방정식 형태의 어떤 점화식 형태가 즉 5번째 유형, 6번째 유형이 더 있어. 옛날에는 그걸 다 소개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을 좀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약간 어려운 문제를 다 빼버렸어. 2가지 유형 정도가 더 있는데 물론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거를 알면 좀 더 풀기가 좋아. 이제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하면 피보나치 수열은 이미 이게 정해져 있어. 이미 뭐라고 정해져 있느냐, 어떤 수가 1에서 출발을 해. 둘 다 1이야.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앞에 수를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수에서는 다시 자기와 그 앞에 수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또 이 수와 이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 누구를 만들겠니? 그 다음 누가 만들어지겠니?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요 규칙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규칙을 주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문제는 1항과 2항이 1로서 시작을 해. 10번째 항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돼. 어떤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인데 분명히 이 앞에 하나를 숨겨.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보면 1이고 1인데 2점 가고 3점 가고 갑자기 수가 불규칙해. 그래서 앞에 1을 하나 만들어봐 살짝. 그럼 피보나치 수열은 정해져 있거든. 1, 2, 3, 5, 8, 13 이렇게 하면 피보나치야. 앞에 1을 하나 숨긴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1항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1항으로 생각하면 얘는 4항이 되는 건데 여기서 숨겨버리고 여기서부터 1항으로 처리하면 얘는 몇 항이 되는 거야? 3항이 되니까 카운트할 때 잘 세야 돼. 즉 1항이 두 개가 같은 게 있으면서 시작하는지 한 개가 숨겨져 있고 한 개만 있으면서 피보나치 수열이 성립하는지에 따라서 한 개 번호가 하나가 착오날 수 있어. 앞에 건지 뒤에 건지 맞지?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기본적인 정의는 1항과 2항을 1로 정의하고 그리고 즉 세 번째 항을 만들어낼 때 그 이전에 두 항을 합친 거다.
네 번째 항을 만들어낼 때는 3항과 2항을 합친 거다. 즉 n 플러스 2번째 항을 만들어낼 때는 그 이전의 두 개의 항 n 플러스 1번과 n 플러스 n번째 항을 합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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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규칙이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너희가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이거 몇 배니? 몇 배니? 몇 배니? 3분의 5배지. 근데 이 3분의 5가 근수값을 해봐. 3, 1은 3. 3, 68, 3, 68. 지금 수가 2에서 1.5로 갔다가 1.66으로 갔어. 몇 배니? 1.6배입니다. 수가 어떻니? 커졌다가 작아졌다 맞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계속 해보면 근사값이 수렴합니다. 1.618 원소수입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가? 루트 5가 얼마지? 근사값이 2.236이야. 1을 더하면 3.236이거든. 2를 더하면 1은 2, 2, 6, 12 1은 2, 2, 8, 16 1.618 근사값이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무리수입니다. 즉 피보나치 수열에서 하나 이전항과 그 다음 항의 비율이 즉 a n분의 a n 플러스 1의 비율이 얘가 누구라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배웠지? 황금 비율이라고 배웠습니다. 황금 비율. 어떤 건지 옛날에 기억나니? 직사각형이 있는데 구도를 잡을 때 즉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닮음이야. 한마디로 이거 대 이거는 맞지? 이 역할을 여기서는 얘가 하거든. 이거 대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미술 구도를 잡을 때 보통 이게 나무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주고 딱딱 해서 구도를 잡을 때 어떤 비율적으로 1.618에 해당되는 비율에 해당되게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오각형에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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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요때 이제 옛날에 이런 그림이 있었을 거냐. 요게 요거 때 요거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그 구하는 비례식 문제 2차 방식으로 만들어 푸는 문제 있었지. 그럼 풀다 보면 요런 2분의 1 플러스 도라는 값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이나 자연의 현상 이런 것들은 피보나치의 수의 비율을 많이 따라. 그게 왜냐면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안정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많은 도형들이나 어떤 실제 어떤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피보나치 수를 이용해서 어떤 비율이 이게 평균적인 근사값이 얘가 되더라는 거를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이해됐니? 나중에 쓰이는 것들이니까 일단 학습을 해둡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쭉 문제 등차 등비로 된 점화식, 그 다음에 개차 수율과 개비 수율로 된 점화식 유형은 일단 한번 풀어주세요. 그게 몇 번까지냐면 즉 필수제 4번까지는 풀어봐. 근데 필수제 5번은 이제 합으로 변형을 시켜놨다 왔지? 어쨌든 기존의 거를 이용해서 변형시킨 문제를 푸는 거야. 아직까지 이 문제에서 너희가 추가된 어떤 더 약간 변형된 점화식을 주진 않았어. 일단은 딱 기본적인 4가지 유형까지만 줬어. 그거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는 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 풀이하고 이제 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 마무리했으니까 전체 범위로 해서 이제 수열 좀 돌아야지. 일단 뒷부분 먼저 4등급으로 점수를 일단 좀 올려놓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연습 좀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하자.